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대면으로 문화생활하는 거 저는 조금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는 정말 막막한 문화생활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래서 충북예총에서는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충북예총의 김경식 회장과 함께 토닥토닥 시를 듣다, 동요를 부르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토닥토닥 시를 듣다, 동요를 부르다, 뭔가 좀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토닥토닥 시를 듣다 동요를 부르다 프로젝트는 어린아이들을 목소리로 통해서 이제 시와 동요를 녹음해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USB로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시도 읽고 동요도 부른다는 얘기인데요. 어른들께서 들으신다면 막 힘이 날 것 같으세요? 네, 왠지 아이들 목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왠지 이렇게 생동감이 막 맞아요, 일어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어르신들이 이제 신앙송가들이 읽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아이들의 생동감 있는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시를 읽음으로써 어른들이 들음으로써 이제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위로의 안정감 같은 거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제출을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기업 업체가 대기업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우리가 1차 시즌 1을 이제 완성하게 됐고요. 네. 시즌 2는 충청북도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서 같이 동참해서 시즌 2를 지금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특히 이제 충북 문인협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좀 했고요. 일반인들도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은 충북음악협회에서 담당을 해줬고, 녹음과 믹싱은 이제 충북 영화인협회에서 담당을 해줬고요.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들로 신앙송과 동요는 청주시 그 대성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9명 정도가 선발돼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시를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시와 그리고 동요 궁금해집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운기 송안순 이렇게 녹음. 낭송 안수지 목소리가 참 예쁩니다. 찌는 나 네. 더위 피해 어둑 새벽부터 밭일 좀 하다 보면 이 복지관 가는 프로젝트는 차를 언제부터 탈 수가 준비가 없네. 됐고 또 신앙송은 그럴 총 몇 땐 작품을 경운기에게 녹음한 건가요? 나 좀 네, 이 태워다 작품 줄래? 우선 설명을 조금 더 드렸으면 경운기를 좋겠는데요. 말없이 손짓하고 보은군 회인에 계시는 어서 송한순 타시라고. 할머니라고 84세세요. 비록 네. 말 네, 거기서 못하는 노인복지관에서 경운기지만 시를 한 3년 정도 잘 통하네. 배우셔가지고 내가 자기가 부탁하면 쓰고 있는 어디든 그 태워다 경운기를 주는 고마운 친구로 친구. 의인화시켜서 내 친구. 쓰시는데 상당히 좀 악보도 감동스럽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런 천천히 분들이 잘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런 멋진 향유를 내 하고 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고 말 생각을 잘 하고요. 듣고 저희들이 작년 상냥한 8월부터 사랑한다, 친구야. 11월까지 1차를 이제 과거도 내 69편, 친구, 시 미래도 69편, 내 동요 친구. 30편을 좀 했고요. 우리는 척척 2차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멋지게 59편의 농사일도 시와 잘하지. 이야기 동화 세상에 7편 둘도 그렇게 없네. 같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네. 친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신앙송을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미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써놓은 시이기 때문에 그 감성적인 걸 어떻게 읽어낼까 그게 제일 숙제였었는데요. 의외로 여러 번 읽으면서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녹여내더라고요. 자간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띄어 읽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7, 8번씩 읽어가면서 그 감정을 풀어내는데 상당히 좀 감동스러웠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이들이 그 시 내용이 좀 슬픈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옛날에 이제 어머니 생각이라든지 이제 고향 생각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녹음을 하다 울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네. 또 아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그런 해도 될 것 꿈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작업장이 좀 힘들었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위로를 좀 받고 되게 활기차게 좀 재미난 속에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정말 멋진 프로젝트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도 좋고요. 아주 멋진 신앙송을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동요도 궁금해집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의 소리인데요. 까치 네. 소리나요? 아침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동요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대부분 가요를 틀어놓고 아침에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까치와 물소리를 들으면 왠지 하루가 좀 누군가 손님이 오겠다라는 그런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네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그래서 노래가 이제 작곡한 노래라는 거죠? 네, 이 노래는 이제 유학준 선생, 유재봉 선생님과 윤학준 선생님 그리고 박보라 선생님이 세 분이 이 지역에서 작곡가 활동을 하시는데 전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10곡씩을 주셔서 그래서 30곡을 수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동요를 아주 예쁘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좋은 일에 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너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들 목소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또 특히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 소리가 전달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네. 또 문인협회 분들도 자기들이 쓴 시가 네. 전 세계로 나간다고 생각을 와. 하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예, 그렇죠. 네. 앱을 통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역의 경계선을 허무를 겁니다. 그래서 충북을 떠나서 전국으로 또 전 세계에 있는 거류민단, 네. 교포들 어르신들한테도 이걸 전달하려고 지금 외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무료로 손쉽게 이 프로젝트를 좀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정말 아이들의 목소리가 영롱하고 네. 마치 천상의 소리 같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 곡은 제목이 뭐예요? 노래 이름이? 예, 이 곡은 꿈송이 대성초등학교 꿈송이 합창단의 노래인데요. 네네. 이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희망의 노래. 네, 희망의 노래. 네. 희망의 노래인데 거의 한 단원들이 한 27, 8명 정도 되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네요. 네.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라 연습들은 많이 못해서 전에 네. 이제 녹음한 거 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이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께도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고 신앙송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요양원이나 이제 네. 이런 기관에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노인회라든지 네. 요양원이라든지 또 주간보호소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찾아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제 그걸 궁금하시면 충북예총으로 전화만 주시면은 웹 주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다면 네. 누구라도 네. 신앙송과 또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어르신들이 요즘은 유튜브를 활동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만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동요 섹션과 시 섹션이 있어서 거기만 누르기만 해서 화면은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글자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디자인을 해서 네. 어르신들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네. 해놨습니다. 네. 들으신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다. 제가 상상외로 정말 좋았어요. 몸소리가 칠 정도로 저희들이 보람감을 좀 느꼈거든요. 네. 일단은 이 지금 요양원 같은 데서도 이제 면회 같은 것들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가족들을 비대면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이걸 기획하게 된 동기가 우리 예술단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한 거에서 출발했거든요. 비닐 장갑을 끼고 손주들 이렇게 가족들 손을 만지고 또 위층에서 아래층을 쳐다보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들한테 어떻게 좀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렇게 그런 거에서 이제 기획이 출발이 네. 되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 손주다, 우리 아들이다. 예. 전혀 무관한 속에서도 저렇게 좋아하시고
매 프로그램 전에 이렇게 율동이라든지 이렇게 시를 듣고 시작하시니까 상당히 활동력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숲속요양원의 그 이현수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찾아오는 예술가들도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활력 있는 요양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다들 이렇게 율동도 하고 체조도 하시고 아침을 아주 활기차게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동요에 맞춰서 하시니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로 보니까는 그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람도 좀 느껴지실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 예술가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모두 다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예술가도 자영업과 이 소상공인들 이상으로 또 좀 어려움도 많거든요. 네, 또 네. 관광업계도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고민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술가들이 방역 수칙만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겠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도민들의 문화예술로 향유를 하고 그분들한테 심신 안정과 뭔가 그분들에게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술단체에서 그 역할을 네. 지역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복지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게 된 겁니다. 네. 네. 충북 예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어른들이 좀 우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위로가 많이 되셨겠죠? 예, 어르신들이 일단은 좀 어렵잖아요. 하루 생활이 또 쳇바퀴게 되는 반복된 생활이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가 가다 보니까 늘상 우리 손주 손녀들이 와 있는 느낌, 네. 예,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또 그리고 시 같은 것들이 뭐 어머니 목소리라든지 부직갱이라든지 옛날에 동고박 같은 그런 맞아요. 추억 네. 있는 시를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 그래요. 네, 예, 정말 그래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네. 그분들의 이제 그런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날려드릴 수 네.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시, 낭송, 동요에 이어서 이제 그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좀 재미난 프로젝트인데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동화 이야기를 들었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손주, 손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동화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야. 근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읽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되게 재밌게 보시는데 네. 보통 한 5분 전후 그 정도가 되는데 한 7편 정도를 공모해서 네.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다음 차수로 가는 거는 움직이는 갤러리. 그래서 이제 지금 의료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과 미술 작품을 가지고 TV로 대형 모니터로 거기서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갤러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직접 가지 않고라도 자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이제 노력을 하셔서 문화 소외되신 분들, 또 어르신들, 또 지원민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문화는 저희들이 보이는 만큼 즐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접하는 만큼 확장되고 또 향유하는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갈 때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셔서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고 또 행복한 또 충청북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예술인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와이드뷰에서는요, 충북예총의 김경식 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에게요 돌봄 지원금 또 놀이키트를 지급하는 아이꿈 키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원금은요, 만 0세에서 5세 아동 가운데 올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우리 아동 가운데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신청 기간은 확진일 이후부터 치료 기간까지고요. 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확진돼서 많이 겁나고 네. 또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불안감 또 줄일 수 있고 돌봄 비용, 경제적 손실들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